환율 1,500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은행 창구로 달려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달러를 더 사야만 할까요? 하지만 은행의 VIP, 라운지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곳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한 공기가 흐릅니다. 마치 바깥 세상의 태풍이 그곳엔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달러를 팔기는커녕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공포에 떨 때 무언가를 더 사 모읍니다. 그것은 단순히 달러 지폐가 아닌 아주 특별한 자산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스러운 포트폴리오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 운명이 바뀝니다. 환율 상승이 왜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인지,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현상의 실체, 그리고 부자들이 선택한 3가지 절대 무기까지 알게 됩니다. 먼저 냉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본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해외여행 안 가니까 환율 올라도 상관없지 않나. 나는 달러 빚도 없으니 내 생활은 변함없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오해한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대부분의 것은 수입품과 연결됩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원두부터 자동차에 넣는 기름까지,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가축 사료까지 모두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수입 원가가 동시에 폭등하게 됩니다. 기업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입니다. 결국 내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게 됩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내 통장의 구매력이 증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상승이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가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1억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그 돈은 약 8만 3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6만 6천 달러로 쪼그라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자산의 25%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 부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은 원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한국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건 내 자산을 녹이는 행위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찌감치 자산을 달러 기반으로 옮겨놨습니다. 정부는 구두 개입을 하며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하며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은 둔화하고 내수는 얼어붙어 경제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확률은 낮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원화 약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1,500원 환율을 상수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을까요? 단순히 달러 현찰을 금고에 쌓아두는 원시적인 방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첫 번째 비밀 자산은 바로 미국 국채라는 안전한 방패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망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미국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당위 국채인 T빌이나 중장기 국채를 쓸어 담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확실한 수익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연 3% 후반에서 4%대의 이자입니다. 한국 은행 예금 금리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지급됩니다. 달러를 가지고만 있어도 달러가 새끼를 치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라는 거대한 보너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채권의 가치도 함께 뜁니다. 만약 환율이 10% 오르면 내 자산도 10% 늘어납니다. 여기에 채권 이자 수익까지 더해지니 수익률은 극대화됩니다.
부자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자산을 미국 국채로 피신시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미국 국채 가격은 오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수록 안전자산인 국채는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이 방법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어렵다면 상장 지수펀드를 쓰면 됩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도 미국 국채를 추종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단 환율 변동 노출형 상품을 골라야 환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 뒤에 환해지를 뜻하는 H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러 가치가 오를 때 내 수익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손해를 보는 개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깁니다. 두 번째로, 강남 자산가들이 사랑하는 자산은 바로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이자 불변의 자산입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금은 왕좌를 지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시끄러울 때 더 그렇습니다.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게 아닌가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시각은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금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내 자산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보험입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확전되거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어떨까요? 그때 유일하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은 오직 금뿐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을 금으로 채웁니다. 골드바 실물을 금고에 넣어두거나 금 통장을 활용합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니 세금 걱정도 없습니다. 금 역시 달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움직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국내 금 가격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금을 사는 것은 달러를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금은 달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어 수단입니다. 달러조차 흔들릴 때 금은 독자적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다면 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채굴량이 한정된 금의 희소성은 영원히 유지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율 1,500원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매일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미국 국채와 금으로 자산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를 설명 못합니다. 방어만 해서는 자산 격차를 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따박따박 달러 현금을 꽂아주는 현금 인출기입니다. 바로 미국 배당 귀족주라 불리는 아주 특별한 주식들입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가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술주에 열광합니다. 하루에 5%, 10% 오르는 짜릿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변동성이 큰 주식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에 주목합니다. 코카콜라나 리얼티인컴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기업들은 경제 위기가 와도 망하지 않고 배당을 줍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콜라를 마시고 치약을 씁니다. 이런 주식들을 사 모으면 분기마다 달러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배당금의 원화 가치도 커집니다. 1,000달러 배당을 받았을 때 예전엔 1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0만 원이 들어오니 앉아서 월급이 오른 셈입니다. 이 달러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폭발합니다.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 그리고 환차익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 부자들이 자산을 불리는 진짜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자산을 눈덩이처럼 굴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K자형 양극화 회복을 가져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아래로 추락합니다. 환율 급등은 부의 이전을 가속하는 거대한 촉매제입니다. 원화 자산만 가진 중산층과 서민들은 아래쪽 K라인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는 벅찹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의 대부분이 위험해집니다.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반면 달러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위쪽 K라인에 탑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그들의 자산 가치는 자동으로 팽창합니다. 그들은 그 늘어난 자산으로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줍습니다. 위기가 끝난 후 자산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헐값이 된 빌딩과 기업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환율 위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그 교훈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내 자산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지금 당장 모든 돈을 환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500원이라는 환율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고점입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결코 한 번에 모든 자산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할 매수와 리스크 해지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도 그들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실전 행동 강령을 다루겠습니다. 지금 당장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두 가지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이곳에서 멍하니 있다가는 당하기 십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자산을 지킬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 방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거시적인 상황과 원리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계좌를 직접 건드리는 실전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달러 자산을 편입할까?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구체적인 타이밍은 언제일까?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이 담긴 돈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둘 순 없습니다. 지금의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공포가 아닌 기회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큰 축복이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스텝들을 공개합니다. 은행 앱을 켜고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초보들의 실수도 짚어드립니다. 이 미친 환율 장세에서 승리자가 되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원칙은 절대 몰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인데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는 건 도박입니다. 만약 환율이 1,300원대로 다시 내려가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30% 정도만 달러로 가져갑니다. 이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산의 3분의 1이 달러라면 환율이 오를 때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원화 자산의 구매력이 커져서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편안한 양수겸장의 포지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의 외화 예금이나 증권사의 외화 RP입니다. 외화 RP는 증권사가 신용을 걸고 일정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서 돈이 묶이는 것을 싫어하는 분께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바로 환노출형 상장지수펀드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국채나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품명 끝에 H라는 글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H는 환율 변동을 막아준다는 뜻인 환해지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율 상승의 파도를 타려고 하니 방패가 필요 없습니다. 환노출형 상품을 사면 주식 수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챙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지수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법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개미들이 달러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배당 성장이 답입니다. 슈드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는 알짜 기업들만 모아놓은 바구니입니다. 주가 상승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은퇴자들에게 인기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금 투자의 구체적인 경로입니다. 동네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는 것은 세공비 때문에 손해입니다. 반드시 한국거래소 금시장인 KRX 금시장을 이용하십시오.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금융상품은 15.4%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인한 금시장은 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0.3% 내외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진정되었다가 다시 폭등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한국 경제가 나쁘면 원화는 약세입니다. 수출 실적이 안 좋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언제든 튀어오릅니다. 이때 준비된 사람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비중을 늘립니다. 환율이 잠시 1,300원 중반으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하는 시기입니다. 부자들은 대중이 환율 안정됐다며 안심할 때 조용히 줍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산이 퀀텀 점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이 1,500원을 뚫고 더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 정말 심각한 위기 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이때 달러 자산이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는 공포를 맛봅니다. 하지만 달러와 금을 가진 여러분은 든든한 방공호 속에 있게 됩니다. 자산 가치가 보존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구매력이 강력해집니다. 폭락한 한국의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쇼핑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재편성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지워나가야 합니다. 첫째, 나는 현재 내 자산의 몇 %를 달러로 가지고 있는가? 만약 0%라면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분산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라도 달러 자산 모으기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나의 대출 구조는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에 안전한가?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빡빡하게 관리하고 비상금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나는 감정에 휘둘려 뇌동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가장 하수입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목표 환율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제 공부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기술입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이 자본주의의 생존 법칙.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느냐 마느냐가 10년 뒤를 바꿉니다. 강남 부자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위기의 냄새를 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보다 냉정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 실행력의 차이가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환율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증권사 앱을 열어 관련 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작은 호기심과 행동 하나가 거대한 스노우볼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 사항일 뿐 정답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시장은 겸손한 자에게 수익을 주고 오만한 자에게 벌을 줍니다.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하며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파도가 높게 친다는 것은 서핑을 즐기는 사람에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친 파도 위를 멋지게 질주하는 서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종목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 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